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홍 소장님, 여야 전당대회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이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7%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낮은 투표율 각 후보별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뜻밖이죠. 지금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의 열기, 후보들 간의 격한 그 대립, 그걸 놓고 본다면은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데 많이 낮습니다. 이런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각 진영의 지지자들 중에서 적극 지지층들만 집권 투표장에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고, 네. 그러면은 조직세가 강한 쪽이 좀 더 유리하겠지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당내 상황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비한 세 후보가 조직이 좀 더 세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문제는 그 세 후보가 후보자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유불리를 딱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 책임당원 62.1%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차 투표소 과반 득표 가능할까요? 일단 이게 총 그 조사 모집단이 한 4,03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책임 당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한 2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8, 19일 날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책임 당원에서 한동훈 후보가 62.1%가 나왔고 원희룡 후보가 26.3, 나경원 후보 6.3%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막판 변수가 이제 투표율하고 단일화 변수였는데, 네. 투표율은 지금 낮은 상황인데 이거는 어쨌든 골고루 뿌려진다라고 볼 때 단일화가 되었다면은 조금 더 이제 추격세가 생기면서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한 어떤 과반이 되지 않는 1차 투표 결과로 인해서 결선 투표를 가는 그런 그 흐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단일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지금 책임 당원의 요 숫자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부탁 폭로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데요. 홍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상황 자체를 놓고 본다면 크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온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난주 주말 정도부터 이것이 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미 18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이미 그 투표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국민의힘 그 책임당원이 첫째 날에 투표가 약 3분의 2가 진행이 되어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성격으로 봐서는 변수가 되는데, 이게 한 2, 3일 전에 터졌으면 진짜 변수가 되는데 이게 조금 타이밍상 변수가 되기가 좀 늦었다, 이래 봅니다. 네. 이 소장님, 네.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네. 이게 한동훈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만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사에서 보면 근데 전체 응답은 한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봤지만, 조금 이제 그 정치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한 후보보다는 원 후보에게 조금 더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관련한 문자 무시 논란은 총선 그 패배 책임론을 한동훈 후보에게 씌우기 위한 그런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이게 생각지 못하게 그 영부인의 전대 개입으로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그 총선 패배 책임론을 받지 않고 그냥 이게 여사님의 전대 개입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그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당대표 선거 3일을 앞둔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게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검찰 조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늘이 18일이 지난주 목요일인데, 네.
지금 그로부터 아마 3일이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23일인데 뭐 어떤 내용이 더 나와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나오는 내용으로 갖고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건이 좀 더 일찍이 진행이 됐으면 영향이 변수가 되었을 겁니다. 네. 이 수장님, 네. 민주당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지역순회 경선 첫날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는 한 자릿수대 득표율에 그쳤는데 현재 흐름대로 쭉 이어갈까요?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현재 흐름대로 대표의 선거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두관 후보가 뭔가 새로운 의제 설정을 지금 하지 못하는 속에서 경선 룰 공방을 너무 끌고 가다 보니까 원래 한 20% 정도 기대를 하고서 이제 지켜봤는데 지금 이게 한 자리 숫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는 최고위원 1위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정봉주 후보가 지금 1위인데 지금 오늘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김병주 후보가 굉장히 2위로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당원들의 표심이 그걸 보고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표 선거는 그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대표 결과가 이어질 것 같고 최고위원 선거가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홍 수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 40%대, 김두관 후보 20%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심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고요. 당심의 흐름대로 최종 결과까지 쭉 나올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민주당 지지자 외에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에는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또는 국민의힘 여론조사의 경우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호불호가 또 분산이 되고 이런 형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좀 다릅니다. 네. 반면 전당대회는 당 내의 어떤 행사고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지자 또는 권리당원 표심이 그대로 갈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워낙 거칠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 뭐 상대적 주목도가 낮은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네. 종부세, 금세 등 정책 관련 이슈 문제를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 외연 확장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 종부세나 금투세보다는 지금 국민연금 개혁 안 하고 그다음에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이 그 같이 좀 결합이 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 한동훈 후보가 몇 가지 그 정책 의제를 좀 설정을 하긴 했어요. 네. 그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AI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냈는데 이거는 또 그 미래 아젠다라서 당장 이렇게 국민의힘에서의 외연 확장을 위한 또 아젠다로는 좀 생성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수장님, 지난 19일 집중호우 수색작전 중 순직한 최혜병 일주기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순직 진상규명을, 야당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진상규명보다는 특검적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기는 여당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버렸죠. 1년 전 사건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급해요. 빨리빨리 급한데 이걸 1년 동안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다가 지금 일주기 상황에서 또 진상규명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아마 거기에는 다른 이야기 못할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해서 그걸 밝히라 이렇게 요구가 커집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3자 특검에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특검 방식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한 언론사가 한 조사에 따르면 최혜병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거의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낸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좀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한 20% 정도 나와서 그래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특검에 동의하는 거는 당내에서는 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 한동훈 후보의 특검안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차별성을 잘 못 느끼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미디어 토마토 등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상승 흐름 이렇게 추세로 그것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거나 네. 아니면은 핵심 정책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나면은 그게 좀 그런 강경한 추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뭐 4대강 사업 같은 거죠. 네.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핵심 정책 논쟁이 뭐냐?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가 가장 큰 첨예하게 대립됐던 문제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자력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지금 수주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 신재생 중심, 즉 원자력 폐기 정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승리를 하지 않았는가. 특히 EU 쪽에 되고 신재생 에너지에 여기 뭐 조건은 까다롭습니다만은 원자력을 포함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의 일정 부분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 한 건으로서 추세로 만들어낼 수 네.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첫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네.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청문회가 이 찬반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두 번 다 하겠다고 법사위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청문회가 어떤 그 여야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변수가 아직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대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신 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 임사단장에 대한 어떤 거짓말의 의혹이 조금 더 강화되는 흐름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또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 소장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찬성했는데요. 2차 청문회가 오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 정국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보건대는 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할 수가 있고 뜨거울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의 지금 관심사로서 이것이 국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치권이 먼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차 토론은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쪽이 청문회에 참석을 하게 될 텐데. 뭐 여기에 대고 새로운 어떤 그런 변수고 즉 그야말로 이거는 다른 청문회 아니고 탄핵 청문회잖아요. 탄핵에 준할 수 있는 무슨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은 큰 영향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 소장님, 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김 여사의 검찰 조사가 향후 전국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지금 오늘 오전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검찰총장 패싱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검찰총장이 모르는 속에서 이 이제 여사에 대한 그 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의 중요한 초점은 도이치모터스 건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그 혐의점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도가 좀 정리되는 속에서 그 영향 변수를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조사한 그 결과가 무혐의 처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특검 여론이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이 강화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전국에는 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여론과 이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이 같이 다 뭉쳐져 갖고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 소장님, 미국 대선 살펴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거스 조사 결과 두 후보 간 5%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게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양당 차이가 나는 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30년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대략 30년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 봐도 30년 근내에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이 공화당 후보는 별로 그래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길게 봐서 미국 한 100년 전 루즈벨트 대통령 대공황 이후에 지금까지 쭉 봐도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민주당 후보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높습니다. 물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로 민주당, 공화당 서로 영입해가 가려고 했던 아이젠하워를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 레이건 대통령 때 좀 인기가 있었던 것 외에는 네. 공화당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거칠단 말입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가 앞선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변으로 보여져요. 네. 이 소장님, 네. 유거스 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격차 5%,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격차 3%. 네. 해리스 부통령이 좀 더 선방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언론상에서는 교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대체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지금 앞에 굉장히 큰 변수들이 있었어요. TV 토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면 이미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여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바이든과 해리슨의 어떤 그 경쟁력을 비교하는 건데 사실 또 저희가 지금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이 지지율과 미국 대선의 그 구조 자체가 선거인단의 어떤 선거인단을 이제 획득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꼭 이 지지율만 가지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속에서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학관계 속에서 이 선거인단을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그런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면 후보 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홍 소장님 보시기에 미국 대선에서 남아있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문제가 논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것이 일단 큰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 내 내분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사회는 국내 문제가 뭐 전통적으로 큰 변수인데 경제 문제입니다. 네. 분명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큽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월 1,000만 원을 받고도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지표는 좋아지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한 거예요. 네. 명목 소득만 자꾸 올라갔지 실질 소득, 물가를 잡아주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다음 변수는 제가 보니까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 즉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라는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금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홍 소장님,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여론은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는 보면은 남북 관계가 이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는 대북 이 방송을 자제하자는 여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갈등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상호주의죠. 상대가 이렇게 나면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근저에는 대북 방송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 여론이 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의 오물풍선 잇따라 지금 계속 날려오면서 이게 서로다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네. 한반도 문제 악화가 윤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반도의 어떤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는 아직은 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스미테리 그 기소 파장 이게 네. 오히려 한미 간의 관계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트럼프가 만약에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러 가지 뭐 방위비 부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한 번 더 문제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클 것 같고 그것은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수미 테러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도 뭐 한미라든가 정치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사안입니까? 사실 지금 그 사건이 갑자기 터지면서 네. 이 사건에 깔려 있는 복선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추측이 난무한데 아주 묘한 시점에 묘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국내 정치에서 국내 정치 지지율에 반영이 되려면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확인이 되면서 그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한미 관계까지 변동이 이 영향을 미칠 때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역시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한동훈 당대표가 나오게 된다면 엄청 또 요동을 칠 것 같거든요. 그게 네.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은요? 저도 동일합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73년생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 충격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지금 대야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예, 이게 변수입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